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어릴 적 경험이나 사회적 영향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돈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이나 부자는 탐욕스럽다 는 편견은 우리의 재정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을 넘어 돈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태도를 재검토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적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수입은 열심히 버는데도 통장은 늘 비어있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소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소비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남들과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적 소비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후회와 빈 지갑만을 남깁니다. 소비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물건을 사고 싶은지, 지금 내 감정 상태는 어떤지 자문해 보세요. 단순한 질문 하나가 무의식적인 지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돈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현재의 재정적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돈을 긍정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을 넘어 돈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태도를 재검토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적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수입은 열심히 버는데도 통장은 늘 비어있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소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소비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남들과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적 소비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후회와 빈지갑만을 남깁니다. 소비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물건을 사고 싶은지, 지금 내 감정 상태는 어떤지 자문해 보세요. 단순한 질문 하나가 무의식적인 지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비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충동 구매 대신 가치 있는 소비를 선택하세요. 돈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 선택권을 의식적으로 행사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재정적으로 늘 쪼들리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소비는 곧 보상이라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고생했으니까, 이번 달은 힘들었으니까, 주말이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소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지출, 즉 충동 구매입니다. 또 다른 흔한 습관은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 채 남으면 저축하자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돈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남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떼어놓아야 진짜 저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쾌락을 우선시합니다. 돈을 투자하거나 불리는 방법보다 오늘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 더 집중하죠. 결국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도 자산은 쌓이지 않고 미래는 늘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수입이 아무리 늘어나도 상황은 반복될 뿐입니다. 이제는 그 습관을 인식하고 바꾸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을 거부하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부자는 이기적이다. 나는 원래 돈에 운이 없다는 식의 생각들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당신의 재정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대개 어릴 때부터 무심코 주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돈 걱정을 하거나 뉴스나 드라마 속에서 부자가 악역으로 그려지는 걸 자주 접했다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돈을 도구로 보고 자유와 선택지를 주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돈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다루며 투자하고 지킵니다. 반면 돈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기회를 피하거나 돈을 쉽게 흘려보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버리는 일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는 여정은 마음속 깊이 숨겨진 가난한 생각을 뿌리 뽑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의 씨앗은 아주 작은 돈을 다루는 습관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1,000원, 만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100만원, 1000만원을 다루는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돈이 많아지면 태도가 바뀔 거라고 믿는 건 착각입니다. 지금 가진 돈에 대해 무심하다면 더 큰 돈이 생겨도 똑같이 흘려보내게 됩니다. 부자들은 소액이라도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이 소비가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하죠. 그들은 지출을 즐기지 않는 게 아니라 지출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금액이라 방심하고 습관처럼 지출을 반복하면서도 왜 항상 돈이 부족한지 의아해합니다. 부를 쌓으려면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직시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모아보고 어디에 돈이 새고 있는지 기록해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부자가 되는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곧 큰 부를 맞이할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소비하고 한 달 말에는 도대체 돈이 다 어디 갔지?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수입이 생겨도 불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부자는 수입보다 흐름을 먼저 파악합니다. 돈이 들어올 땐 기회를 보고 나갈 땐 목적을 따지죠. 지출 하나에도 전략이 있고 수입이 생기면 그중 일부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 따로 떼어 놓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돈도 일정한 방향성과 리듬을 가져야 안정된 재정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이런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돈 계획이 아닙니다. 예산은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기준이 서 있으면 그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통제는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자의 시작점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는 덜 쓰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덜 쓴다는 무조건 아끼는 걸 뜻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가치 있는 곳에만 돈을 쓴다는 뜻입니다. 소비 습관은 당신의 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키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감정에 끌려 돈을 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으로 풀고 기분이 좋을 땐 스스로에게 보상이라며 과소비를 합니다. 문제는 그 소비가 당신에게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은 찰나고 통장은 비어갑니다. 이 패턴을 끊지 못하면 절대 자산을 쌓을 수 없어요. 소비를 통제하려면 우선 왜 쓰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돈을 쓰기 전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 소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소비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가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소비할 때조차 전략이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방향이 곧 자신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인 소비가 쌓이면 언젠가 당신은 소비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재정적 자유를 추구하지만 이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 자유란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산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창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투자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당장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작은 액수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복리의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부와 분석을 통해 정확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배움의 기회일 뿐입니다. 재정적 자유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결과입니다. 월급이 아닌 자신이 만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금융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불려나갈지를 아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은 단순히 숫자나 경제 용어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재정적인 선택들은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 등 모두 금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때그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실수들이 큰 금액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책을 읽거나 재정 관련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언제나 쉽게 들리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소액이라도 투자하거나 예산을 세워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배워가고 금융적인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금융 지식이 탄탄해질수록 더 큰 재정적인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재정적 자유를 꿈꾸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길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에서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지출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보다 지출을 통제하는 것에 실패하여 자주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월말에 자꾸만 돈이 부족하다면 자신이 무엇에 지출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더 효율적인 소비 패턴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액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면 점차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커집니다. 주식, 부동산 혹은 다른 금융상품에 조금씩 투자해보며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나가면 점차 더 큰 기회도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정보에 귀 기울이고 그 정보를 자신의 재정 계획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변화,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이 결국 재정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재정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 즉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언제나 지속적이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나 실수에서 배우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결단력과 끈기입니다. 부유한 삶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앞으로 나아갔고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재정적 자유를 향한 길은 개인의 삶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속적으로 자기 개선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까지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재정적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유로워지지는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쓰고 삶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없으며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